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하서진 수석연구원입니다. 저는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말씀드릴 순서는 결론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 주요 내용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영향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내용을 공급, 수요, 정책 순서대로 해서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전망 주요 내용입니다. 제일 위에 타이틀로 수도권 중심의 제한적 반등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가격 상승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어지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택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2022년 가격 하락이 시작되었는데요. 가격 고점인식 그리고 금리 자체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커지면서 아파트 실거래가는 17%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상반기였던 23년 상반기는 규제 완화, 정책 모기지 공급,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4% 상승하였는데요. 이러한 회복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매물 증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되면서 연말까지 아파트 실거래가는 2에서 3% 정도만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이어서 2024년 주택시장 전망은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불안한 반등 속 시장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렇게 전망한 이유로는 제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였는데요. 첫 번째, 부채 부담. 두 번째, 매도자와 매수자 간 줄다리기. 세 번째, 수요 쏠림입니다. 키워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부채 부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시중금리는 하락세가 완만하겠지만 24년 주담대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가계대출 이자 상환 부담 또한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여건은 지속될 전망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입장을 조금 더 적어본 것입니다. 가격 저점인식 확산으로 급매물이 소화되었고 실거래가 상승 그리고 공급 부족 우려 자체 때문에 소가가 상향된 모습이 있어서 매도자의 가격 상승 기대감은 증가한 상황인데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채 부담, 기존 주택 매각 부진 등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 경계 심리는 강화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 줄다리기 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수요 쏠림인데요. 가격 재하락 불안감으로 우량 자산이 선호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 격차가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투자 수요가 또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집중 전략이 우세해지면서 수도권으로 매수세 쏠림이 심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또 같이 볼 수 있는 게 유형인데요. 아파트 중장기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오르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키워드로 수요 쏠림을 제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아서 해보니까 이제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불안한 반등 속 시장 차별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좀 가져가 봤는데요. 타이틀로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상방 하방 요인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지만 금리 향방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상향으로 새로운 가격대에 적응하면서 매수 심리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지만 매수세 급증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대비 높은 금리 수준 그리고 대출 규제 등에 의한 자금 조달 애로 등으로 매수세는 금리 향방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매수세가 엷어진 가운데 가격 회복세가 빠른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 쏠림 현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보시면 여기 주요 영향 요인을 공급, 수요, 정책 순서대로 제가 제시하였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단기 공급은 저가 매물 해소 이후 가격이 상향된 매물이 있지만 매물 자체는 증가하면서 가격에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점인식 조금 말씀드리면 급락 후 반등으로 가격입니다. 급락 후 반등으로 저점인식이 약화되면서 가격 자체는 오르는 형국으로 나올 것을 보고 있고요. 매수 심리는 규제 완화 등으로 수도권 위주의 회복세가 나오면서 여전히 가격 상승을 좀 영향 끼치는 부분이 있겠고 고금리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되면서 가격 방향에서는 굉장히 하방 압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 요인이 합쳐져서 이제 이 장표에 굉장히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격 거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거래는 23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부분 보시면은 가격은 23년 대비 가격이 소폭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23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해와 유사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차별성을 있게 볼 수 있는 것이 수도권과 지방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의 가격부터 보시면
23년 상반기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아직 실거래가 전 고점 대비 80% 초반이어서 가격 상승 여력도 큰 편입니다. 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회복세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파트 실거래가 전고점 대비 90% 내외를 좀 많이 올라와서 가격 상승 여력은 조금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치면 가격은 소폭만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 영향이 집중되는 수도권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거래량이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한 가격대를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가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 등 할인 매물 영향이 지속되고 투자 수요 위축이 지속되면서 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합쳐서 보면은 23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망 주요 내용을 먼저 서머리해서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뒷부분으로 보여드렸던 영향 요인을 한 페이지씩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공급입니다. 호가가 높아지면서 매물 적체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신규 공급은 다소 줄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 부진으로 매물 적체가 지속되면서 단기 공급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호가 상향으로 자금 마련 부담이 증대되고 대출 및 보증금 상환 부담으로 매물 적체는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100 이하 시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도자의 상승 거래 시도는 이어지지만 매수자는 자금 마련 부담으로 위축된 모습으로 나와서 이러한 매물 적체는 지속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장기 공급입니다.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 것 같은데요. 신규 착공 감소로 2, 3년 후 공급 감소 우려가 더욱더 심화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2년부터 이제 착공이 급감함에 따라 25년 이후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 부족이 나타날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PF 시장 개선으로 미착공 물량이 착공 전환이 가능한지가 향후 공급 부족 수준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착공 물량인데요. 이제 22년부터 크게 감소한 모습인데 가운데 글자 보시면 착공 대기 물량은 증가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년, 22년, 23년까지 34만 호까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기 두 번째 줄로 말씀드린 것처럼 미착공 물량이 착공 전환 가능한지가 향후 공급 부족 수준을 좌우할 전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사업비 상승분이 분양 가격에 반영되면서 신규 공급 주택의 가격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조금 더 보고 싶은 부분이 PF 부분이었는데요. 최근 착공 감소는 PF 시장이 위축되면서 인허가 이후 착공 실적이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PF 금융 경색은 왼쪽 그래프에 보시는 바같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공사비 인상 등으로 비선호 지역 주택 개발 사업의 사업성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른쪽 내용과 같이 이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PF 시장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착공 증가 등 정책 효과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제 수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점 인식인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급락 후 반등으로 저점 인식이 좀 약화된 모습입니다. 수도권 5대 강역시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모두 전고점 대비 80에서 90%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는데요. 왼쪽 아래 그래프 보시면 수도권은 81%, 5대 강역시는 86%, 그리고 지방은 90%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전 고점 대비 가격이 덜 회복되어서 향후 수요자의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 전고점을 쉽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입니다. 규제 완화가 많이 지속되었는데요. 규제 완화로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하면 세제와 대출 등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규제 완화 영향이 집중되고 실수요도 탄탄하고 그리고 가격 상승 여력이 큰 수도권으로 매수세 쏠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될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방 주요 도시 등으로 투자 수요가 확대될 수도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수도권 중심으로 매수세 증대에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시장 내 아파트 쏠림 현상 심화입니다. 전세 사기 등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손실 우려가 증대되자 전세 수요의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는데요. 아파트 전세 수요 증가로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하단을 지지해서 주택 투자 매수 수요는 아파트로 집중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재 시장의 매수 수요는 당분간 부진할 전망인데요. 가운데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와 보시는 것 같이 이러한 부진한 모습을 당분간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하방 요인으로 꼽았던 대출금리입니다. 24년에도 고금리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한 데다 정책 모기지 축소로 고금리 완화 방안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24년에도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가계 상환 부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주담대 금리는 다분 좀 조정이 되었지만 높은 수준 유지 중이고 6개월 후 금리 수준 전망 또한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제 가계의 이자 비용도 늘고 차주의 연체율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급매물이 증가하며 매매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입 여력입니다. 가계의 DSR이 규제 한도인 40%를 상회하며 추가 차입 여력이 많이 부족해진 상황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형 정책 모기지 취급이 중단되면서 6억 원 이상 주택은 자금 조달 어려움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가계의 주택 구매력이 차입 여력 부족으로 제한이 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 및 거래 확대의 장애 요인이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상환 부담이 적은 장기 주담대 수요가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고금리 지속, DSR 규제 등으로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향후 민간은행의 장기 주담대를 활용해서 상환 부담을 줄이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려는 수요가 증가할 전망인데요. 왼쪽 내용을 보시면 이게 작년에 조사했던 내용인데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용 수요가 지역별로든 연령대별로든 이제 40년과 40년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으로 정책인데요. 현재까지의 주택 수요 지원책은 실수요 대상으로 단기간 내 추진이 가능했던 대책 위주로 진행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향후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부분 공급 확대 조치가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주택자라던가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책까지 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러한 영향 요인을 통해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공급 가격을 좀 높여서 공급을 하려고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커서 조금 매수세가 위축된 모습이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중심의 제한적 반등이 나올 것으로 주택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 소비 트렌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